민지 안녕하세요. 통합지원 2반 선생님입니다. 아직 통합지원 2반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선생님 목소리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은 1년 동안 민지랑 함께 공부하게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선생님은 심어주고 싶습니다. 앞에 수학 시간에는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보고 학습 잘 하였나요? 이제 민지는 국어 시간이랑 수학 시간에는 담임 선생님의 줌 수업을 듣지 않고 선생님이 준 학습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국어 시간에는 교과서를 쓸 거예요. 민지가 갖고 있는 국어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54쪽부터 보겠습니다. 54쪽에는 황금사과라는 글이 있는데요. 54쪽과 55쪽을 먼저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54쪽을 잘 보면 이렇게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황금사과라는 글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한 부분을 문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문단씩 읽을 때마다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먼저 54쪽과 55쪽까지가 1번 문단이니까 이 1번을 읽어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다 읽은 뒤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주세요. 네, 1번 글 다 읽었나요? 보면 이 황금 사과가 작은 도시 한가운데에 열려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사과나무에는 보통 황금색 사과가 열리지 않죠. 그런 빨간 사과만 열리는 일반 사과나무에서 황금 사과가 갑자기 열렸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 1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나무 하나를 두고 지금 두 동네가 있어요. 사과나무 한쪽 동네 1. 그리고 사과나무 반대편에 지금 동네 2가 있었어요. 같은 도시에. 사과나무 한쪽을 두고 각각 동네 사람들이 이 사과나무가 자기네 동네 거라고 우기고 주장을 하면서 땅바닥에 무엇을 그렸나요? 땅바닥에 금을 지금 긋는다고 난리가 났죠. 왜 그랬냐면 황금 사과가 열리는 이 사과나무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황금 사과를 갖고 싶어서. 그래서 55쪽에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우리 두 동네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잘 나누기 위해 땅바닥에 금을 그읍시다. 금 오른쪽에 열리는 사과는 윗동네에, 금 왼쪽에 열리는 사과는 아랫동네에 갖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 오른쪽에 열리는 사과는 윗동네, 금 왼쪽에 열리는 사과는 아랫동네에 갖도록 하였죠. 여기까지가 이 글의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동네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 사과나무가 탐이 나서 땅바닥에 금을 그었던 것이죠. 이 내용을 교과서에 60쪽에 민지가 글로 정리해 봅시다. 60쪽에 보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누어져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54쪽부터 55쪽까지의 내용을 1번에 적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해주면 두 동네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과나무에 황금 사과가 열렸는데
서로 갖겠다고 해서 땅바닥에 금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내용이에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내용을 1번 칸에 적어주세요. 잘 정리하였나요? 이제 56쪽으로 가봅시다. 이 56쪽의 내용이 2번 문단이에요. 2번 내용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민지가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번 내용 잘 읽었나요? 2번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과나무를 중심으로 금을 긋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있네요. 처음에 금 그었을 때는 다들 약속을 지켜서 크게 싸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약속을 조금씩 어기고 사과를 따르고 몰래 금을 넘어가서 다른 동네가 갖기로 했던 사과를 자기가 막 갖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과나무에 금만 그은 게 아니라 금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무엇까지 만들었죠? 무엇을 만들었나요? 사람들은 금뿐만이 아니라 바로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이 달린 나무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금이었는데 금 그은 걸로 안 되니까 지금 울타리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이 울타리도 사람들의 욕심을 막을 수가 없어서 울타리 다음에 뭐가 등장했나요? 그래서 찾아봅시다. 울타리 다음에는 담까지 쌓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담을 세웠다고 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지키는 사람, 보초는 지키는 사람을 말해요. 이 보초라는 건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거 사과 가져갔나 안 가져왔나 보초를 세우고 감시까지 하는 겁니다. 서로 원래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 사과나무 하나 때문에, 황금사과 하나 때문에 서로 내 거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감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감시를 하니까 서로 의심하는 마음이 쌓이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쌓였습니다. 함부로 담을 넘지 못하게 담은 점점 높이 쌓아집니다. 그런데 담이 높아지니까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이 담을 처음에 왜 세웠던지 까먹게 되었어요. 담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까 담을 지키는 사람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 담 가운데 있던 가장 중요한 황금사과까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왜 처음에 이렇게 금을 긋고 울타리를 세우고 담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했는지 황금사과가 열렸던 나무까지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서로를 왜 그렇게 미워하고 의심했는지는 기억도 못하면서 그냥 서로 밉다는 안 좋은 감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번 문단의 내용이 잘 기억나나요? 이 2번의 내용도 아까 정리했던 이 60쪽에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교과서에 예시가 나와 있네요. 어떻게 간추렸는지 읽어볼게요. 두 동네 사람들은 담까지 높게 쌓았는데 담을 세운 까닭은 잊고 미워하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민지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이런 경험은 없는데 동생이랑 싸웠던 기억은 있어요. 동생이랑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워놓고 서로 방에 들어와서 놀지 못하게 막 문까지 잠그고 했었거든요. 웃기죠? 동생이 선생님 방에 놀러 오는 게 싫다고 막 문도 잠그고 감시도 하고 엄마한테 이르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왜 문까지 잠궜는지는 다 까먹고
그냥 동생이 방에 놀러 오는 것만 싫어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기로 화해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어서 57쪽에 있는 이 3번 문단을 읽어봅시다. 역시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민지가 먼저 글을 읽어보세요. 잘 읽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3번 내용을 돌아봅시다. 담을 점점 높이 쌓고 사람들이 담이 왜 생겼는지, 황금사과가 어디 있었는지로 다 까먹게 된 어느 날, 꼬마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담 너머에 누가 살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엄마도 담이 원래 왜 생겼는지, 황금사과가 뭔지, 사과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나 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이 담이 사과나무 때문에 있었다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무시무시한 괴물이 산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을 세운 것만으로도 서로 단절되고 소통을 못하게 됐는데 괴물이 산다는 소문까지 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서로의 동네에 가보고 싶지도 않게 되었을 겁니다. 서로의 동네에 담 너머에 괴물이 산다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점점 더더욱 흐르고 옛날에 살던 집들은 다 없어지고 새로 지은 건물이 생겨서 작았던 동네는 큰 동네가 되었나 봐요. 하지만 높은 담은 여전히 있어서 이 담이 다 가려서 예쁜 풍경도 사라지고 늘 어두운 풍경만 남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밝은 곳을 찾아서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3번의 내용을 돌아봤는데요. 이 3번의 내용도 민지가 정리하여 봅시다. 60쪽 3번 칸에 정리해 주세요. 엄마가 딸에게 담 너머에 누가 사느냐고 물어보자 엄마는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엄마가 딸에게 해준 내용을 기억하여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정리하세요. 다 정리했나요? 다 정리하였으면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58쪽에 있는 이 네 번째 문단을 민지가 먼저 읽어주세요. 잘 읽었나요? 4번 문단에 오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뭔가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놓쳐서 그 괴물이 산다는 담 쪽으로 갔는데 담으로 가보니까 웬 문이 보여요. 이 문은 뭐였죠? 아까 처음에 사람들이 황금 사과를 갖기 위해 먼저 금을 그었고 이 금으로 안 먹혀서 세웠던 뾰족뾰족 울타리, 작은 문이 달린 울타리. 이때 세워놨던 이 울타리 문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꼬마아이가 공을 찾으러 갔다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는 아마 담 너머에 괴물이 산다는 헛소문을 들었을 텐데 궁금한 마음에 호기심이 들어서 구멍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세상에 괴물이 아니라 누가 보였어요? 바로 오랫동안 소식을 모르고 살았던 다른 동네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분명 괴물이 산다고 말했지만 괴물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다른 동네에 살던 아이들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요? 아이가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랫동안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던 이 담을 넘어서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무관심하게 살았던 다른 동네 사람들과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민지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행복한 것 같나요? 선생님은 앞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결국에는 왜 미워하는지조차 모르면서 무조건 미워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꼬마아이가 우연히 반대쪽 마을을 보게 되면서 아, 반대쪽 마을에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는 소통하면서 지낼 것 같아요.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부분을 60쪽에 적어주세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꼬마아이가 공을 주우려고 담 쪽으로 갔다가 문을 열자 어떤 모습이 펼쳐졌는지 적어봅시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황금사과라는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61쪽에 보면 4번 문제가 있어요. 황금사과에 나오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난 뒤에 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과 민지가 따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한 칸만 쓰면 됩니다. 아까 읽었던 황금사과에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있죠. 예를 들어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얘들아 안녕, 내 이름은 사과야. 너희 이름은 뭐야? 아니면 그 앞쪽에 쉿, 아가야 절대 저 담 옆에 가면 안 돼. 저 담 너머에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산단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한 말을 옮겨 적고 한두 개 정도만 여기 옮겨 적고 그 문장을 듣고 읽고 민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이제 영상을 멈추고 61쪽까지 잘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빠르게 느껴졌다면 영상을 다시 보기 해서 민지가 충분히 이해한 후에 교과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60쪽과 61쪽 문제를 풀어서 나중에 목요일, 금요일에 민지가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국어 시간에 이 국어 교과서를 가져와서 선생님과 함께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지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과는 목요일에 1교시에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민지 응원할게요. 화이팅!